여러분은 지금 청량리역 광장에 서 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매캐한 기차 연기 냄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볍게 만드는 커다란 배낭과 그 위에 위태롭게 얹혀있는 통기타 하나. 야, 이번 엔테 어디로 간다고? 누군가 묻습니다. 그러면 열이면 7, 아니 거의 10번 모두 돌아오는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강촌이지. 거기 말고 갈 데가 어딨어? 그렇습니다. 그 시절 우리에게 강촌이라는 두 글자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청춘의 동요였고 낭만의 성지였으며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거대한 추억의 앨범 그 자체였습니다.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에 몸을 싣고 달컹거리는 기차 리듬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도착했던 그곳. 강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던 민박집들의 불빛, 밤새 꺼지지 않던 모닥불, 그리고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불렀던 사랑 노래들이 강물처럼 흐르던 곳. 하지만 여러분, 2025년 현재 그 강촌이 어떤 모습인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기억 속 강촌은 여전히 청춘들의 에너지가 넘치고 밤새도록 술잔 부딪히는 소리로 시끌벅적할 것만 같습니다. 영원히 늙지 않는 피터팬의 네버랜드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너무나 잔혹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추억은 처참하게 배신당했습니다. 강촌은 지금 과거의 시간 속에 갇힌 채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쓸쓸하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경제학에서는 단순히 사람이 줄었다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한 그야말로 완벽한 태물이 되어버린 강촌 일대를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최근 보도된 충격적인 통계에 따르면 이곳 상권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문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폐허가 된 가게들 사이로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불고 있죠. 더 기가 막힌 건 이 죽어가는 도시를 살리겠다고 무려 2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붓고도 강촌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화려했던 청춘의 메카를 유령도시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사랑했던 그곳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된 걸까요? 1042조 원이 증발한 말레이시아 유령도시보다 더 가슴 아픈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는 강촌의 몰락, 그 서늘한 진실을 지금부터 추적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강촌의 가장 화려했던 전성기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강촌역 일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서울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이곳은 그야말로 해방구였습니다. 서울에서 기차 한 번만 타면 닿을 수 있는 강과 산이 어우러진 꿈의 휴양지였으니까요. 특히 강촌의 랜드마크이자 상징이었던 그 다리 기억하시나요? 바로 출렁다리입니다. 1972년에 완공된 이 다리는 길이만 279m에 달하는 국내 최초의 현수기였습니다. 그냥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출렁거리는 그 스릴,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북한강의 절경. 이 다리 한번 건너보겠다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전성기 시절엔 연간 관광객이 무려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지금의 핫플레이스들도 명함조차 못 내밀 엄청난 인기였죠. 강촌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영광의 역사 뒤에는 몰락의 씨앗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은밀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균열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징이었던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1985년 그 전설적인 출렁다리가 철거된 겁니다. 강촌의 심장이 뜯겨나간 것과 다름없었죠. 물론 지자체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 추억을 어떻게든 되살려보겠다고 지난 2015년 무려 20억 원을 들여 미니 출렁다리를 다시 만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담했습니다. 위치도 뜬금없이 애매한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크기는 예전의 웅장함은 온데간데 없이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알던 그 다리가 아니잖아. 웅장했던 랜드마크는 그저 그런 조형물로 전락해버렸고 강촌을 찾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사라지면서 강촌의 힘은 1차적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리 하나 없어진다고 도시가 망하진 않습니다. 강촌은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요. 왜냐? 대학생 MT라는 확실하고도 강력한 고정 수요가 있었으니까요. 다리가 없어도 술은 마실 수 있고 다리가 없어도 사랑은 싹트니까요. 하지만 강촌의 숨통을 완전히
아주 잔인하게 끊어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2010년에 발생합니다. 바로 경춘선 복선 전철 개통과 역의 이전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격언 중에 입지가 깡패다라는 말이 있죠? 관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강촌역을 떠올려 보세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눈앞에 시원한 강이 펼쳐지고 역 앞 광장에서부터 식당과 민박집들이 줄지어 연결된 그야말로 노른자 땅에 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생긴 지금의 강촌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존 역에서 정확히 1.5km 떨어진 언덕 위 허허벌판 방곡리에 지어졌습니다. 에이, 겨우 1.5km? 걸어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1박 2일치 술과 고기,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온 뚜벅이 대학생입니다. 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리자마자 보이는 건 황량한 언덕뿐이고 강과 숙소가 있는 시내까지 가려면 무거운 짐을 들고 20분 넘게 걷거나 하염없이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거나 비싼 택시를 타야 합니다. 예전엔 기차에서 내려 낭만적으로 걷던 그 거리가 이제는 버스나 택시를 타지 않으면 이동조차 힘든 거대한 장벽이 된 겁니다. 접근성의 파괴, 이것이 바로 강촌몰락의 스모킹건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한 수치로 증명됩니다. 2014년 기준 강촌역의 1일 평균 이용객 수는 약 2,50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난 2025년 현재는 어떨까요? 정확히 반토막, 아니 그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마을과 1.5km나 멀어지니 사람이 오기 싫어하고 사람이 안 오니 상권이 죽고 상권이 죽으니 더더욱 사람이 안 오는 죽음의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실제 관광객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20년 전에는 역에서 내려서 바로 걸어서 놀러 왔는데 지금은 그 길이 끊겼어요. 그렇다면 2025년 오늘 강촌의 실제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제가 직접 그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가장 붐벼야 할 주말 점심시간, 저는 옛 강촌역, 지금은 강촌 상상역이라는 이름만 남은 그곳을 찾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내렸던 바로 그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관광객은커녕 개미 한 마리 보기 힘들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역 주변의 피암터널은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아 대낮인데도 들어가기 무서울 정도로 음산한 우범지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레일바이크 타러 오는 사람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어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현재 강촌 레일파크 시스템을 보면 그 옛 강촌역에서 출발하는 코스는 아예 중단됐습니다. 김유정역에서 출발해 강촌역으로 오는 편도 코스만 남아있는데 그마저도 강촌역에 도착하면 관광객들이 굳이 구 강촌역 상권으로 발을 들여놓을 이유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해버린 겁니다. 한 해 50만 명이 탄다는 레일바이크조차 정작 강촌 상권에는 낙수 효과를 전혀 단 1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에서 가까운 상권, 과거 시내 거리라 불리며 밤새 불야성을 이뤘던 그곳은 어떨까요? 현재 강촌 상권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선 공포였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자체가 숨을 멈춘 듯한 정적. 최근 강촌 유원지 일대를 전수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전체 점포 140곳 가운데 무려 43%에 해당하는 61곳이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두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은 겁니다. 셔터는 내려가 있고 유리창엔 임대 종이가 빗물에 젖어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 거리는 오가는 사람 하나 없이 정막만 감돌았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한 식당 사장님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지금 강촌 식당들 너무 많이 닫았어요. 저희도 운영하기 너무 힘들어요. 보시다시피 점심때인데 사람이 거의 안 다니잖아요. 밥집뿐만이 아닙니다. 강촌의 또 다른 상징이었던 레저 업체들, 그 사륜바이크와 스쿠터 대여점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게 앞에는 녹이 쓴 스쿠터들이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고 사륜바이크 위에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한 사장님은 체념한 듯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오늘 첫 손님이 한 명이다. IMF 때보다 더해요.
여긴 이제 끝났어요. 상황이 이 지경이다 보니 춘천시에서도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기는 합니다. 작년 8월이었죠. 강촌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무려 25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름들은 참 그럴싸합니다. 아웃도어 로그인 센터, 강촌마을 호텔, 웰컴 센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20억 원을 들여짓겠다는 강촌 MT파크였습니다. 떠나간 대학생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MT파크가 들어선다는 부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현지인이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찍어도 찾기 힘든 도로 안쪽 깊숙한 곳, 뜬금없는 농과 밭 한가운데에 그 부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니, 역세권 상가도 43%가 망해서 폐허가 됐는데 접근성도 최악인 논밭 한가운데에 건물 하나 짓는다고 대학생들이 올까요? 심지어 이 사업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최근 춘천시 의회에서조차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라며 부지 매입계획에 제동을 걸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주민들은 명운이 걸렸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바로는 글쎄요. 이미 120억 원을 쓰고도 아무런 성과를 못 낸 춘천 닭갈비 골목 르네상스 사업의 악몽이 이곳 강촌에서 그대로 재현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1,050억 원. 이 막대한 돈이 또다시 아무도 찾지 않는 콘크리트 덩어리로 변해버리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인프라나 역의 위치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뼈아픈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대가 변했고 여행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언론 보도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핵심적인 몰락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좀 씻기 불편하고 잠자리가 눅눅해도 그것조차 낭만으로 포장되던 MT 문화가 있었습니다. 통기타 치고 노래 부르며 밤새는 게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2025년입니다. 2010년대 이후 대학생들의 여행 문화는 시설 좋고 깨끗한 대형 리조트를 선호하는 형태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깔끔한 화장실, 쾌적한 침대, 건물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기본값이 된 요즘 세대에게 곰팡이 핀 벽지와 낡은 이불, 우풍이 드는 강촌의 민박집은 고려 대상조차 아닙니다. 또한 단체로 우르르 몰려가던 문화에서 소규모 개별 여행, 호캉스나 감성 숙소를 찾는 수요가 늘어났는데 강촌은 이를 충족시킬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에 완전히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레저를 즐기기 위해 굳이 강촌까지 와야 할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강촌엔 낡은 사다리와 문 닫은 식당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춘천시가 대학생 1인당 2만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사업을 펼쳤음에도 작년 한 해 단 7팀만이 방문했다는 사실이 이를 잔인하게 증명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매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바로 도로였습니다. 현재 강촌 일대에는 차가 너무 없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2017년에 개통된 지방도 4번 3호선 때문이더군요. 문제는 이 도로가 강촌 시내 유원지를 싹 피해가는 우회도로라는 점입니다. 과거엔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 강촌이네? 온 김에 닭갈비나 먹고 갈까? 하고 들렀던 차들이 이제는 뻥 뚫린 세도로를 타고 강촌을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유입되던 피마저 끊겨버린 겁니다. 기차역은 1.5km나 멀어졌고 도로는 마을을 우회하고 레일바이크는 멈췄습니다. 접근성은 떨어졌는데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는 전무합니다. 그렇게 강촌은 스스로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2025년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돌아본 강촌의 모습, 상상이나 가시나요? 한때 수많은 청춘의 낭만이 서려있던 곳이 43%의 상가가 문을 닫고 일일 방문객이 반토막 나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출렁다리 철거, 역에 1.5km를 이전, 우회도로 개통, 그리고 대형 리조트로 떠나버린 발길. 이 수많은 악재가 겹겹이 쌓인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단순히 논밭에 건물을 하나 짓고 250억 세금을 쏟아붓는다 해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강촌은 영원히 추억팔이조차 통하지 않는 죽은 도시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청춘은 떠났고 남은 건 빚과 폐허뿐인 강촌. 이번 250억 혈세 투자가 또 하나의 밑빠진 독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건
저만의 기우일까요? 여러분의 앨범 속 강촌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잊혀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실패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질식해가는 강촌의 마지막 숨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 그리고 따끔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이슈를 파헤치는 하루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